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성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호 골을 기록하면서 루카쿠를 뛰어넘어 역대 득점 순위 2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인터뷰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픽포드는 이번 경기를 위해 손흥민의 슈팅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별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손흥민을 막는데 실패한 픽포드는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영국 축구계의 반응, 타임인 스포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골키퍼 조던 픽포드. 그는 10년이 넘도록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베테랑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그의 실력은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픽포드의 대표적인 장점은 빠른 반사신경과 민첩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유로 대회에서 그의 선방 능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 잉글랜드의 연속 결승 진출, 그 중심에는 픽포드의 신들린 선방쇼가 있었죠. 그가 지키는 골문 앞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들조차 좌절하곤 했으나 이런 픽포드마저도 이번 경기 손흥민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을 상대로 픽포드는 무려 4실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양팀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인 4.7점을 받으며 경기 최악의 선수로 지목되었죠. 하지만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단순히 픽포드의 실수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득점 대부분에 손흥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전문가들의 시선은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과 그가 경기에 미친 압도적인 영향력에 집중되었던 것인데요. 이는 특히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숀 다이치 감독이 이끄는 에버턴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4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할 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축구 전문가들은 이미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닉 솔랑키의 부상 결장으로 토트넘의 승리 열쇠는 손흥민에게 달려있다고 전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지난 레스터전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이 일부 축구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점도 언급하며 팀의 에이스는 결국 득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4-2-3-1 포메이션에서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맹활약을 펼치며 그동안의 잡음들을 빠르게 불식시켰습니다. 특히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끊임없는 압박으로 에버턴 수비진을 흔들었고 중앙과 측면을 종횡무진 오가며 토트넘의 공격을 지휘했죠. 또한 이날 손흥민의 과감한 슈팅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공간이 열리는 즉시 날카로운 슈팅을 퍼붓는 그의 모습에 에버턴의 밀집 수비도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집요한 공세에 에버턴 수비진은 급기야 박스 안에서 10명이 뭉쳐있는 이른바 템백 전술까지 구사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에버턴의 감독 숀 다이치는 손흥민에 대한 철저한 대인 마크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려 4-5명의 수비수를 동원해 손흥민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손흥민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단순히 수적 우세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공간이 막히자 오히려 공격적인 압박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상대의 공을 빼앗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전반 25분 에버턴의 후방 빌드업 상황, 모든 것이 손흥민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는 먼저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해 에버턴 수비수가 픽포드 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발력으로 패스된 공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픽포드의 공을 가로채는데요. 이후 텅 빈 골대에 가볍게 밀어넣으며 리그 1호 골을 터뜨립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 속에서 에버턴은 더 이상 수비 위주의 전략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버턴은 결국 후반전에 손흥민에게 추가 골을 허용하며 급격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경기 종료 후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며 지난 레스터전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던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4-0이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것은 뜻밖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정평난 베테랑 키퍼 조던 픽포드조차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와 압박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허무하게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조던 픽포드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맞닿은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첫 번째 실점한 상황에서 자신이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의 스피드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기에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픽포드는 이어서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며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한다며 이런 능력이 손흥민을 막기 어려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픽포드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턴 수비진보다 한 박자 빠르게 상황을 예측하고 움직였기에 이미 빠른 손흥민의 속도가 실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장면 역시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축구 팬들은 반더벤의 엄청난 스피드와 더불어 손흥민의 침착한 마무리 능력에 주목했으나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더벤의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실수에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반더벤의 볼 운반과 패스 자체는 탁월했으나 패스 타이밍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슈팅 각도가 상당히 좁아졌고 얼핏 보기에 결정적 찬스 같아도 실제로는 득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놀라운 침착성과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는 골대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즉시 슈팅을 시도하는 대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슈팅 타이밍을 교묘하게 조절하며 픽포드 키퍼의 움직임을 예측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통과시켜 득점에 성공했던 것이죠. 이에 픽포드 키퍼는 손흥민이 처음에 오른발로 공을 터치한 후 왼발로 다시 공을 옮겼을 때 속았음을 직감했다며 손흥민을 상대로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가랑이 사이를 자주 공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와 마주해보면 그의 양발 사용 능력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이 왼발로 찰지 아니면 오른발로 찰지 신경 쓰느라 무척 혼란스럽다 보니 다른 경우의 수까지 계산할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었죠. 이러한 픽포드 키퍼의 인터뷰가 알려지자 각종 축구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다. 손흥민은 패스보다 슈팅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선수다. 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키퍼 조던 픽포드조차 손흥민 앞에서는 허무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감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술과 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며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스피드로 젊은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 팀을 압박하거나 역습할 때 폭발적인 순간 가속력을 보여줬다 보니 손흥민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얼마나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저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가 한국 축구의 자존심으로 계속해서 빛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타임인 스포츠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